네, 안녕하십니까. 한 달에 800km 가까이를 달리면서 다양한 영상을 남기고 있는 러너 임바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땀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많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땀이 오늘 비 오듯이 쏟아졌는데 오늘 진짜 운동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어보기도 하고 얘기해 보기도 하셨을 텐데요. 특히 러닝은 체중하고 너무나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었기 때문에 한 번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땀으로 엄청나게 많이 쏟았으니까 이러다 2주 정도 지나면은 계속 이렇게 땀이 줄어들다 보면은 내가 한 10kg도 빠지고 15kg도 빠지고 계속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거는 대부분의 분들이 아시겠지만 착각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빠져나가는 대부분의 것들은 지방이 아니라 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분 손실로 생긴 체중의 변화는 살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 그 착각에 대해서, 그런 편견에 대해서 한번 낱낱이 파헤쳐보고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얘기 드릴 거는요, 운동 후에 체중이 줄었다면은 그거는 대부분 수분이 빠져나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 30km를 저 같은 경우에 달리게 되면은 제가 평균 원래 했던 몸무게보다 한 1kg 정도가 줄어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물만 마셔도 금방 거의 다 복구가 됩니다. 실제로 땀이라고 하는 거는 체온 조절을 위한 생리적 반응일 뿐이지 지방 연소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게 연구 결과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땀이 곧 살 빠짐이라고 하는 거는 공식일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결과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땀이 빠져나가면은 그만큼 체중이 줄어들기 때문에 내가 살이 빠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은 일부러 덥게 입으면 살이 더 빠질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것에 대한 물음에 대한 대답도 사실은 제가 방금 한 겁니다. 여름에 검은 바람막이 입고 뛰시거나 혹은 일부러 땀복가처럼 해갖고 옷을 껴입고 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땀이 콸콸콸콸 나고 운동도 더 된 것 같고 뭔가 지방도 열심히 태운 것 같고 하지만 진짜 빠진 거는 그저 물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식 사우나나 혹은 사우나에 간다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앉아 있으면은 정말 땀이 뻘뻘뻘뻘 나죠. 그 수건으로 막 닦기도 하고요. 근데 이럴 경우에 소모되는 칼로리가 얼마 정도인지 아시나요? 30분 정도 사우나를 하게 되면은 사실상 소모되는 칼로리는 60에서 80칼로리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걷기를 10분 한 것과 같은 정도의 칼로리 소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탈수나 어지러움증, 전해질 손실 같은 위험이 너무나도 크고 지속 가능한 훈련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땀으로 살을 빼려고 하는 거는 정말 미련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 17km 정도를 식물원 조깅을 했는데요. 제가 물론 이 스마트워치나 이런 게 정확하진 않겠지만 체중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소모한 칼로리가 700에서 600에서 700 정도 칼로리였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치면은 아까 얘기 드렸던 사우나로 치면은 30분이 아니라 300분을 제가 있어야 됩니다. 300분이라고 하면 5시간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사우나에 5시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온몸에 있는 모든 수분들이 다 빠져나가 버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탈진을 하고 혹은 병원에 실려갈 수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제가 드릴 얘기는 진짜 살이 빠지는 원리입니다. 땀이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수분이 빠지는 것에 불과하다. 물론 땀이 나는 게 어느 정도 강도가 높은 훈련인 것을 검증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땀이 난다고 해서 살이 빠지는 건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살이 빠지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체중 감량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바로 칼로리의 적자입니다. 내가 하루에 2000kcal를 먹고 2500kcal를 쓰면
500kcal의 적자가 생기고 이게 쌓이면은 지방이 줄어들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면요. 사람마다 기초 대사량, 그 다음에 활동 대사량, 운동 대사량으로 이제 구분이 되고요. 이것에 합쳐서 이제 체지방 1kg을 빼려면 7,700kcal의 적자가 있으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7,700kcal.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하루에 500kcal씩 모은다고 치면은 14일, 보름 정도면은 1kg이 감량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러닝 10km를 하게 되면은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천천히 뛰었기 때문에, 그리고 체중이 적게 나가기 때문에 한 10km를 뛰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00에서 400kcal 정도가 소모가 되는데요. 물론 강한 인터벌을 하게 되면 더 많이 하겠죠. 그래서 500이나 600 정도 킬로칼로리를 내가 소모한다.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필요한 활동 에너지 양, 그 다음에 운동 대사량, 기초 대사량을 더한 것보다 내가 500, 그러니까 그거를 먹은 것보다 내가 500kcal를 뛰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만큼만 저는 먹으면은 에너지 소모가 충분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살을 빼는 원리는 정말 간단합니다. 무엇을 먹어서 살을 뺄 수 있는 게 아니라 적게 먹으면, 칼로리를 낮게 유지하면은 당연히 살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 강도는 땀이 아니라 이것을 봐야 됩니다. 운동을 잘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땀이 아니라 운동 강도와 회복 상태를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잘했는지 객관적인 지표 4가지가 있는데요. 요 4가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박수입니다. 이거는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80% 정도를 유지해 주면 됩니다. 이 정도라면은 충분히 살이 빠질 수 있는 정도의 강도이다. 그것 중에서도 조금 높은 강도이기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강도를 유지해 주는 게 운동 강도로서는 적당하다. 두 번째, 지속 시간입니다. 유산소 기준으로 해서 최소 30분 이상을 했을 때 유산소에서 어느 정도의 성능이 나타난다,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운동 체감 강도입니다. RPE라고 하는데요. 요 운동 체감 강도 같은 경우에는 가민이나 여타 스마트워치 같은 걸 쓰게 되면은 마지막에 내가 느낀 강도를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체감이라고 하는 게 되게 주관적이지만 한편으로는 객관적이기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결국에는 내가 느끼는 강도에 따라서 훈련을 조절해 주는 게 중요하고, 내가 오늘 뛴 게 나의 원래 페이스보다 느려도 나에게 많은 힘을 주었다면, 많은 스트레스를 주었다면은 그거는 운동 강도가 높은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운동 강도를 아는 네 번째는요, 다음날 피로도를 측정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의 무게감, 그 다음에 수면의 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측정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땀은 별로 안 났지만 60분 동안 내가 고른 페이스로 훈련을 했고, 만약에 반대로 땀은 많이 났는데 내가 흠뻑 젖어도 만약에 내가 10분 뛰고 퍼졌다면은 효과가 미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 강도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느끼는 인지 강도, 그 다음에 플러스 심박수, 그 다음에 뭐 유산소니까 최소한의 시간, 이 정도를 채워준다면은 운동 강도로서는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궁금증이 하나 생길 수 있습니다. 땀이 많은 체질이 과연 다이어트에 유리할까요? 먼저 하나 얘기를 드리자면은 저는 땀이 정말 나지 않는 체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 태권도 학원에 제가 다녔었는데, 이제 태권도 학원에서 보통 이제 벌을 줄 때, 물론 뭐 왜 벌을 받았는지 아직도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이제 뭐 태권도라고 하는 건 자체가 워낙 운동을 하기 위해 가는 거니까 열심히 뛰면 그만이죠. 그래서 벌 아닌 벌을 받았었는데, 뭐 그냥 운동장 뭐 선착순으로 뛰어라 뭐 이런 것들 많이 시키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때 제 기억이 정확하게는 안 나지만 운동장을 한 10바퀴 정도 뛰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다 뛰고 왔는데 땀이 안 났으니까 봤을 때 관장님이 너 왜 제대로 안 뛰었어? 그래서 제가 다 뛰었는데요? 그랬더니
어디서 거짓말하고 있어. 더 뛰고, 그거 제가 2바퀴를 더 돌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땀이 안 나니까, 얘가 땀이 안 나는구나. 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땀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 운동 강도와 상관없다라는 것을 먼저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땀이 많이 나는 체질이라서 살이 잘 빠지는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땀은 유전적인 성질과 체온 조절 능력, 그 다음에 환경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습도가 높으면 더 많이 날 거고요. 그 다음에 유전적으로 땀이 많이 나는 체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체온 조절 능력에 따라서도 바뀔 거고요. 저도 철원 풀코스 나갔을 땐 땀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방 소모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당연히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똑같이 10km를 저랑 같이 달려도 저는 완전 뽀송뽀송한데 땀이 흠뻑 젖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두 사람의 소모 칼로리를 직접적으로 측정해보면은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땀의 양은 운동 효과나 지방 연소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땀을 관리하는 똑똑한 방법은 무엇일지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땀을 완전히 절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목동 마라톤 교실에서 땀을 정말 많이 흘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 땀이 많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진짜 제가 아는 분은 뛰고 나면 신발까지 그냥 다 젖어버립니다. 그 정도가 땀을 진짜 많이 흘리는 거다. 근데 이렇게 땀을 막으실 수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제대로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당연히 가장 기본은 수분 보충을 잘 해주는 것입니다. 운동 전 30분 전에 300에서 500 정도의 물을 마시고요. 중간에는 30분 간격으로 한두 모금씩, 그리고 끝난 뒤에는 500ml 이상의 충분한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해 줘야 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면티보다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기념성 티셔츠를 입고요. 그리고 흰색 계열 옷, 그 다음에 통풍이 잘 되는 모자, 이런 것들을 착용해 주면은 상대적으로 땀을 관리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리고 운동 전후에 체중 차이가 많이 난다면은 그만큼 수분을 더 섭취해 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분 상태는 소변의 색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물을 조금 적게 마시면서 장거리 훈련을 하게 되면은 소변색이 진해지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에 건강에 그다지 좋지 않다. 그래서 바로 그거 확인하고 나서는 벌컥벌컥 물 마셔주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조금 더 물을 많이 마시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땀과 관련된 자주 묻는 오해에 대해서 한번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물어보고 가볍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땀을 안 흘리면 운동 안 한 거 아닌가요? 이거는 제가 아까 답변 드렸습니다. 아니요, 진짜 지표는 심박수, 그 다음에 강도, 시간, 회복 상태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우나 갔다 오면 살이 빠지던데요? 그거는 그냥 수분이 빠지고 지방은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우나에 가서 살이 빠질 수 있으면 사우나 저도 바로 끊을 겁니다. 누가 살을 빼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뛰어서. 그냥 사우나만 바로 가면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땀을 많이 흘렸으니까 오늘 저녁에 치킨? 아닙니다. 땀이라고 하는 거는 칼로리가 아니라 수분이 뿐이기 때문에 땀이 곧 칼로리 소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번째, 땀이 많으면 다이어트에 유리한 거 아니냐? 땀은 지방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살을 데려가는 거는 오로지 칼로리의 적자일 뿐입니다. 다섯 번째, 땀복 입고 뛰면 안 되나요? 물론 땀복 입고 뛰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그렇지만 여름에 이렇게 지나치게 덥게 입고 뛰게 되면은 위험하고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살을 빼고 싶다면 땀이 아니라 칼로리의 그런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에서 러닝은 어느 정도의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은 식습관을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체중 관리를 하는 그런 식습관을 통해서 만들어갈 수 있고, 러닝은 그거를 살살 태워주는 바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쏘시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러닝이다. 러닝을 하면 살을 빠지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살을 빠지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러닝으로 불쏘시개를 해봤자 불이 붙지 않습니다. 땀은 지방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땀은 그저 수분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체지방 감량을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루틴을 만들고 그에 따라서 가져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땀을 통해서 체중을 관리하려고 하시기보다는 그저 식단 관리 그리고 꾸준한 러닝만이 답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이렇게 수분과 관련된 땀과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드려봤습니다. 저도 조금 땀에 대해서 아침에 이렇게 땀복을 입고 뛰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저도 오해처럼 갖고 있던 것 중에 하나가 땀을 많이 내면은 체중이 더 빠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사실적인 직접적인 과학적인 근거들 그리고 관련된 것들을 한번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결과적으로 체중이라고 하는 거는 칼로리가 모자라지 않으면, 칼로리의 손실이 있지 않으면은, 적자가 있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하구나. 그리고 땀이라고 하는 거는 오로지 수분의 영향만 주기 때문에 금방 복구가 되고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 보았고요. 제가 다음에 또 더 재밌는 이야기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러너인바였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